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트 실버는 예측 전문가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어떤 여러 가지 예측 분야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 책 신호와 소음을 출간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신호와 소음에 나오는 내용을 완전히 다 요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은 약간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에 다 요약할 수는 없고, 확률과 전문가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문가를 믿어야 할까요? 이 네이트 실버가 말해주는 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를 의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 일이 확률적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통계학과 확률론의 아버지라고 말해질 수 있는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미래는 이미 정확히 결정되어져 있다는 결정론자라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확률론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천문 관측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보면 관측이 항상 굉장히 부정확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성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측정한다고 하면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그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노이즈를 없앨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자연히 이 확률이나 통계를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학 분야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었냐면 점점 더 그 측정과 조작이 정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확률 같은 문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확률을 따지느니 차라리 한 번 더 정확히 재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세상에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확률적인 분야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확률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의 무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던가, 빵을 굽는 온도가 얼마냐고 묻는다던가, 혹은 기계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확률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정확히 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숫자가 조금 틀려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의 무게가 350g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51g이라고 해서 큰일 나는 일은 없죠. 빵을 200도에 구우라고 했는데 201도에 굽는다고 큰일 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 분야가 있고요.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는 사실상 확률 같은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전문가의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상황이 이렇지 않다는 데 있죠. 현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피드백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가 그렇죠. 일기예보는 이 기상현상이 그 비선형적인 복잡한 피드백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내일의 주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내일 주식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주식을 또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또 전염병의 확산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간 행동에 의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확률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답을 몰라요. 우리는 그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확률적이고 불확실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 컵의 무게라던가 빵을 굽는 온도라든가 그런 과학기술적인 지식의 세계가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확률적일 때라는 것은 미래가 그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그게 다 미래에 어느 정도의 지진이 올 것인가에 대한 추정과 관련되겠죠. 그런데 이 원전이 예를 들어서 그, 어, 그 리히터로 8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 8까지 미만이 오면은 8 미만의 지진이 오면은 상관이 없지만 8이 넘어가면 원전이 폭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길 수 있는 게 뭐 컵의 무게가 350g인데 352g이 되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록 일반 사람들이 세상 문제가 확률적이라는 것을 잊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해도 그 전문가가 양심적이라면 그 전문가는 항상 자신의 추정이 확률적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를 의심하라. 그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는 그럼 어떤 걸까요? 저는 이게 정말 그래라고 깨달으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는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의 특징은 자신이 어떤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라던가 혹은 그것의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는 일기예보를 보면 이러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80%입니다. 뭐 90%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뭐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다고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을 막 그 비난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기예보를 하는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전문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주기 때문이죠. 그럼 전문가들은 왜 그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예측이 맞을 그 가능성이나 오차 범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측이 무책임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오차 범위를 알아도 그걸 사실대로 말을 하면 그 전문가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GNP 성장이 뭐 3.2%로 예측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차 범위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차 범위를 안다서 쳐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러면은 그런 그 예측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이 네이트 실버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너무 커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이 그런 그 전문가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숫자를 딱 주면 그 숫자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컵의 무게가 350g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토마토는 지능 발달을 돕는다든가 이 선수는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전문가의 평을 듣는가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그다지 오차 범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반면 다른 쪽은 그 오차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로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어떤 답이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양심적인 전문가라면 그런 답을 할 때에도 이 말이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면서 해야 양심적인 전문가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문가는 비양심적인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주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기본적으로 확률적일 때 더더욱 사람들, 특히 미디어는 잘못된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전문가가 있는데 한쪽 전문가는 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전문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확하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미디어는 또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확률적일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나 혹은 양심적이지 않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믿으면 안 되는 전문가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평균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평균을 내보니까 크게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지만, 그걸 좀 세분화해서 이런 TV 같은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경제 전망과 별로 그러지 않는 사람의 경제 전망을 비교해 봤더니 TV에 잘 나오는 사람들의 경제 전망이 더더욱 잘못되었더라 라는 그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떤 그 전문가에 대한 비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문제에서는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우리는 비행기를 탄 원숭이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다 모른다는 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전문가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몇 가지를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그것도 모르니까 굳이 따지자면 실수를 더 잘 저지르는 것은 일반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전문가가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이트 실버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베이지안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이지안의 태도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지금의 믿음을 고치겠다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전문가든 아니든 우리가 내 의견은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전문가,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화와 소음에서 확률과 전문가라는 그 주제만 뽑아서 약간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